네, 취임 1주년을 맞아 울산적 자치단체장을 초대해 그동안 소회와 주요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 중심 희망 북구를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시죠. 이동건 울산 북구청장 모시고 북구 구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CBS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구청장으로서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아주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고향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청장 업무를 시작했고 늘 재미있게 일하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대부분의 시간들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여러 기관에 다니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주민들과 만나서 민원도 듣고 해결 방법을 찾는 등 모두 기억에 남고요. 앞으로도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인사를 간단히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구가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예.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윤종호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북구청과 윤 전 구청장이 최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20일 넘게 하셨고요. 금속노조 하부영 현대차 지부장까지 나서기도 했는데 어떤 과정으로 합의를 이뤄내셨나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취임 때부터 1년 가까이 윤 구청장 본인은 물론이고 을들의 연대와 수차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댄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윤 전 청장 측은 계속해서 구상금 면제를 주장했지만 사실 법적으로 저는 판단할 때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법을 집행하는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면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의 구상금 청구 청원한 의결에도 불구하고 수용 거부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윤 전 청장 측에 계속해서 성금 모금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 윤 전 청장의 아파트 경매 2차 일정이 임박해지자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나서 북구청은 경매를 취소하고 윤 전 청장 측은 성금 모금으로 주민 세금을 충당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윤 전 구청장 재임 시절에 골목 상권과 또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코스트코 건축 허가 신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울산시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업자가 진장단지 유통조합인데 문제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봤다며 북구청과 또 윤종호 전 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패소했죠. 북구청은 사업자 측에 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이 주민 세금이다 보니 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법원에서는 윤 전 구청장의 책임이 70% 인정된다고 판결을 했고 그래서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에 구상금 4억 6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청장님, 제가 정리한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2010년에 코스트코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고 구상금 청구권은 2016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청과 윤 전 청장의 채무에 대해 북구청이 진장유통조합에 5억 원을 우선 지급했고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윤 전 구청장이 중소상인을 위한 제도를 이끌어낸 부분을 감안해서 손해배상 금액의 30%를 감해서 70%인 4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2016년에 윤 전 구청장의 아파트가 압류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2018년 11월 어쩔 수 없이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예. 그렇군요. 궁금한 건 또 이번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가 북구청과 또 윤 전 구청장의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의 역할과 권한이 위축된 게 아니냐,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을 적극 행사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건과 구청장의 역할 및 권한 문제는 별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을 적극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죠. 다만 지금까지 고수해온 수용 불가 원칙이 무너져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청은 성금 모금이라는 제안을 수용하였고 구상금 회수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법치주의 원칙을 지켰고 경매 취소를 해서 중소상인 보호 명목이라는 명분을 주었기 때문에 양자 모두 윈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지역사회의 어떤 통합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가 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북구청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보시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시나요? 이달 초에 지금 1주년을 맞이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최근에 주민 6명의 고민을 듣고 100여 명의 주민 고민 공감단을 형성해서 최고의 고민을 뽑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현장에 많이 다녔는데 민원 상담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구청 업무 상당수가 민원인데 민원 상담은 제가 그동안 쭉 맡아왔던 일이고 네. 그래서 특히 서울시청 청와대 등에서 민원 업무를 주로 담당해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중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3년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많이 만나서 주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이름부터 참 친숙해요. 고민 공감단. 네. 또 지난해 지방선거는 탄핵 정국과 문풍으로 울산 지역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수혜를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바로 이동건 예, 북구청장이십니다. 최근에 주민들 사이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역 경제는 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지적도 또 사실 나오거든요. 예.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예, 조금 먼저 전제를 좀 둬야 될 것이 그간 지난 보수 정권 10년간 과연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떤 조치와 역할, 준비를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1년간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산재병원, 원전 해체 연구센터 유치, 어저께 발표된 태화강 국가 정원 지정 등 현안 문제를 오히려 해결했고 조선해양 문제, 자동차, 석유화학, 수소경제, 오일가스 허브 구축 등 이런 문제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약속받는 등 이런 부분이 오히려 활성화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 시 에타 면접 사업도 번번이 발목을 잡혀 있었고 울산의 수건 사업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취임 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최근에 경영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50억에서 70억으로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차세대 기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만큼은 참 잘했다, 내세울 만하다 이런 게 있다면 3가지만 좀 말씀해 예. 주세요. 그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큰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 중심 희망 북구라는 구정 목표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 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바꾸고 주민소통실도 신설해서 주민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또 투자 유치계를 만들어서 기업이 북구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각종 민간 자본의 지원을 꼽고 싶습니다. 하나 금융그룹이 16억 원을 지원해서 강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고요. 현대차 노사는 30억 원을 지원해서 강동에 해상 캠핑장을 건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공공산후 조령 건립 예산이라든지 각종 공모 사업으로 해서
200억 원 가까이 사업비를 확보했던 그런 네. 성과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농소에서 외동간 도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된 여러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북구의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예. 개선될 걸 좀 기대합니다. 예. 근데 반대로 또 이건 좀 아쉽다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건 또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구는 울산광역시로부터 가장 늦게 출범한 자치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공공시설이 5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연말에 완공할 예정인 것까지 포함했어요. 근데 남구 같은 경우는 26곳, 중구 같은 경우는 15곳 등등 해서 이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체육관이다, 복지관이다, 공공시설 확충하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또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도시 인프라 구축이 더뎌서 주민들이 불편이 아주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숙제가 많으시네요. 네. 그렇다면 1년 구정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요.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가요? 예, 뭐 점수는 주민들이 매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주민들께 평가를 맡기겠습니다. 다만 네. 1년 동안 늘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주민의 요구에 경청하며 북구 발전의 주춧돌을 분명히 놓겠다, 이런 다짐을 드립니다. 네, 지혜로운 답변이신데 북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문화를 꼽으셨어요. 네. 근데 단순히 문화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흔히들 말하는 뭐 관광 상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지역 주력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한 곳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 역사 자원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훌륭한 역사 문화 자원이 산재에 있습니다. 우선 강동 농소권의 역사 자원을 묶어서 역사 벨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동 지역의 유포 봉수대와 유포 석봉, 그다음에 신흥사, 그다음에 농소권에 들어와서 기박산성, 달천 철장을 잇는 역사 벨트 조성을 통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전부 다 외구의 침략에 대응한 곳이거나 일본과 관련된 유적지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는 기박산성 일원의 어병 역사공원과 달천 철장 유적지 보안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 정재성 문화재청장이 우리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지역을 둘러보고 가셨는데 그때 우리 구의 문화자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정부 지원을 요청했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 지역에 늘어나는 인구에 걸맞게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예. 말씀해 주세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제가 공약에도 내세웠지만 네. 저출산 대책으로서 아주 시급한 부분입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이 문제가 아니고 네. 분만실 하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저출산 대책으로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공약이 넣었지만 주변에서는 국비 사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자, 이런 견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부터 해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고 그래서 아예 제가 좀 다잡아서 청와대, 국회, 정부기관을 다니면서 예산 달라고 설득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지난번 2월달 청와대 오찬 때 대통령 행사 때도 가서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 잡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우리 북구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인구가 22만 명이고 젊은 층이 가장 많고 평균 연령이 36.8세입니다. 우리 북구 지역이.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젊은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이것부터 해보자, 그런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현재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정말 민간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는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들어오니까 예. 정말 희소식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남은 구정 3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듣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전과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3년도 구청장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강조했는데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요.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 중심 희망 북구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건 울산 북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